SBA 용작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며 하루 종일 시속 15에서 25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이 되면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6월 3일 금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30여 년간 식품업계를 장악하며 뉴욕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한인 식품업소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일 일면 기사를 통해 옐로캡이나 프레첼 노점상처럼 뉴욕시 일상의 주역으로 인식되어 온 한인 식품업소들이 치솟는 렌트, 온라인이나 대형마켓과의 경쟁, 각종 단속과 벌금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교육열이 높은 한인 부모들은 자녀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업소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악성 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2일 이 대장균이 기존에 알려진 두 종류의 대장균으로부터 변이된 독특한 변종이라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독성과 강한 전염성을 가졌다고 설명했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양아 출신 20대 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양부모 집에 불을 질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페어런에 사는 브라이언 말론 씨가 살인 미수와 방화, 화재 미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말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쯤 남동생이 집안에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이날 체포됐습니다. 2일 첫 심리에 출두한 말론 씨는 관선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살 때 한국에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프로싱 일대에서 빈집털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 백구경찰서의 5월 한 달간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빈집털이는 지난달 23일에서 29일까지 7일 동안 7건이 발생, 하루 한 번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 2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플러싱 지역 빈집털이는 올 초부터 꾸준하게 줄어 감소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년보다 22%가 줄어 강력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한인 사회의 실직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구직자들을 노린 신종 신분 도용 사회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나 광고 전단지에 허위 채용 광고를 먼저 낸 뒤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받아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 도용 방지 정보센터는 이 같은 신분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소셜 번호를 적지 말고 주소도 거주 도시와 주 정도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미주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 4분기 해외 한인들이 사들인 한국 내 부동산 규모는 5,073억 원으로 지난 4분기 2,972억 원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 금액이 3,554억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 중부에서 1일 최소 2차례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습니다. 2일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부서진 집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진 매사추세츠주 블린필드 지역의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안 가운데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 1세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2일 발표한 상시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아시안 인구수는 1,401만 1,000명 가운데 1세대는 61.6%를 차지해 전년도 63%보다 1.4%포인트 줄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해외 출생자는 1세대, 부모 중 최소 1명이 해외 출생자면 2세대, 부모 모두 미국 태생이면 3세대로 구분해 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1세대 인구 감소는 세대별 인구 집계를 별도로 시작한 2007년에 63.8%로 조사된 이후 2008년 63.6%, 2009년 63%에 이어
2010년 61.6%까지 3년간 2.2%포인트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포사회 주요 취재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미주 태권도 재단이 오는 10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공립학교 팀 중 가장 우수한 팀으로 선정된 뉴욕 드라이든 스쿨 80명의 학생과 함께 시범 수업을 열 예정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주 태권도 재단이 10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시범 수업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범 수업은 현재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뉴욕의 공립학교 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드라이슨 스쿨 80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태권도가 공립학교의 이제 중심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죠. 뭐 지금 추세로는 미국의 공립학교의 3대 문제점들을 이제 태권도가 상당히 리커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150여 곳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약 8곳의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학교의 3대 문제점인 비만과 왕따를 해결하고 예의규범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돼 주류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시범 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 원로 사범들과 현직에 있는 사범들과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후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태권도 수업은 실기 위주로 진행됐지만 내년 9월부터는 교재도 함께 사용돼 태권도 교육의 이론 체계화와 태권도 예의 규범을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인회가 1일 맨하탄 34가 소버린 은행에서 제7대 김규호 맨하탄 한인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탄 한인회가 1일 맨하탄 34가 메이시스 백화점 앞 소버린 은행에서 제7대 맨하탄 한인회 김규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2세 한인들을 좀 더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앞으로 한인 사회 리더로 세울 수 있게 많이 저희랑 같이 참석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저희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규호 회장은 2007년부터 4년간 뉴욕 맨하탄 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그동안 맨하탄 한인회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10여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한편 소버린 은행 맨하탄 지점은 맨하탄 한인회장 취임식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000를 기부하는 등 맨하탄 한인회의 힘찬 도약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이 또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맨하탄 한인회는 뉴욕 지역 한인회협회와 잘 화합해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힘쓸 예정이며 특히 이민 1세와 2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맨하탄 한인회 신임 회장 취임식에는 이철우 뉴욕 지역 한인회 협회 의장을 비롯해 제프리 수석부회장과 앤디서 상임부회장 그리고 과구천 한인봉제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맨하탄 한인회 김규호 회장의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1일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100씩 총 $2,000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1일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씩 총 $2,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좋아하고 또 아주 열려적인 행사가 돼서 앞으로 아마 한인회가 퀸즈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퀸즈 한인회의 장학금 전달은 퀸즈 한인회가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한인 학생으로는 유혜지, 최지인 양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지인입니다. I go to Newtown High School and I'm a 10th grader and I received an award today and I'm very grateful and
이젠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 피칼로라 교장은 퀸즈의 지역단체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퀸즈 한인회가 유일하다며 퀸즈 한인회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We at Newtown High School are very pleased and proud that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from Queens came today to give 20 of our students awards for their most improved progress this year. We think ou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퀸즈 한인회는 퀸즈 엘르머스트에서 오랫동안 내과 의사로 활동해온 고 윤기훈 박사의 유지를 따라 뉴타운 고교 측에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해온 건데 2000년서부터 이때까지 한 200명 학생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측은 내년부터 뉴타운 고교 이외에 플러싱 지역에 고교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 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계속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민자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대형 주들이 연방정부의 범법 불법 체류자 색출 추방 프로그램 시큐어 커뮤니티 탈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일 시큐어 커뮤니티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패터슨 전 주지사 당시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뉴욕주는 그동안 형사 입건 구금자들의 지문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왔습니다. 시큐어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는 불법 체류자 이민자 가운데 중범죄자를 색출해 추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들이 추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지역 사법 당국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의 발표로 휴대전화 관련 법정 소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의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앨리슨 지브시 등 연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할 처지에 놓인 대법원이 법무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플러싱 경로센터가 2011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오는 6월 7일 스플릿 락 골프 코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기금은 그동안 경로센터에서 실시되어 오던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부동산협회에서는 오는 6월 8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부동산협회 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10시 30분 이들 아일랜드 골프코스에서 실시되며 이날 모금된 성금은 주변의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6월 7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 부분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실시합니다. 이날 무료 상영으로는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초청과 제26회 썬댄스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영화제 호평을 받은 이무성 감독의 채식주의자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환경실천연합회 뉴욕국제총괄본부가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 프로그램 Million Trees NY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1일 열린 파트너십 체결식에는 양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 공원구 갤러리홀에서 진행됐으며 환실련은 나무 보호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워크숍 진행과 연중 나무 심기 행사 참여를 비롯해 맨하튼 내 수십여 그루의 나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맡는 등 푸른 뉴욕시를 가꾸기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환실련은 나무 보호 및 관리 활동에 참가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임 패터슨 주지사가 연방국토안보부와 맺었던 시큐어 프로그램 협약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큐어 프로그램은 형사입건 구금자들의 지문 날인을 국토안보부와 공유해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는 단속 방법입니다. 그간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시큐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인종표적 단속과 추방 위협에 따른 범죄 신고 누락 등의 악영향을 이유로 협약 체결을 반대해왔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저자는 서른의 문턱까지 달려온 청춘들에게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전하며 꿈꾸지 않는 삶은 죽은 것과 같기에 꿈꾸지 않는 서른은 이미 청춘이 아니므로 서른의 꿈은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며 서른쯤에 읽으면 왠지 힘이 나는 청량한 바카스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거 원장님께서 척추주사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척추주사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척추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의 경우 1년 후 약 80%의 사람에게서 척추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보다도 효과가 있었고 척추 협착증의 경우는 70%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가 지속시간보다 그 효과가 오래가는 이유는 한번 가라앉은 신경의 염증은 다시 부어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되면 통증 자체가 병이 되어 근육통이나 또 다른 종류의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의 악순환이 옵니다. 척추주사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줍니다. 또 통증이 경감된 후 일상생활과 운동요법 등 다른 재활치료를 원활히 함으로써 허리나 목의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